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만리 끝내는 직장인 주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5월 2주차 방송이고요. 주간 증시체크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다가오는 한 주는 어떻게 대응이 될지 알아보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월간 시황 방송은 똑같은 원리로 월간 시황 방송은 제가 월간 증시 이벤트 및 전망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하죠. 자, 이제 금주의 키워드는요. 외국인 매도, 개별 종목 장세, 남북 경협주 급등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매가 가능한 게 남북 경협주 관련뿐이 없다. 바이오도 가고 IT는 안 움직이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시장에 주도주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테마가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활개치기 좋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테마는 자신이 없으신 분은 테마 매매를 이렇게 잘 못하시거나 그러신 분은 그냥 매매를 지금 쉬셔야 합니다. 근데 나는 좀 이런 게 관심이 있다, 리스크를 약간 질 의향이 있다 하신 분은 매매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면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계속 지금 시장에 매매할 게 남북 경협주뿐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테마에 대한 최신 동향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죠. 자, 남북 경협 테마 최신 동향입니다. 자, 일단 남북 경협 최신 뉴스 먼저 그 한 주 동안 중요한 뉴스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북미 정상회담이 6월 초에 싱가포르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뭐 판문점에서도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통신 인프라라든지 또 이제 판문점에서 하면 너무 그 평화협정,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 강조될 것 같다. 실제로 이 북미 정상회담의 목적은 비핵화인데,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싱가포르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또 원래 이 북미 정상회담이 빠르면 5월 말도 예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늦춰지는 거, 6월 초로 늦춰지면서 뭔가 북미 간의 어떤 협상에 약간 난항을 걷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를 방문해서 이제 5월 22일인가요? 날짜가 정해졌죠? 사전 조율을 할 거다. 중재자로서 뭐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북한이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평양과 인천 사이 직항 노선을 제의했습니다. 뭐 이제 요거 관련으로 뭐 항공주나 여행주 관련 쪽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자, 북한이 비핵화의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는 중국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이 협정에 빠질 것 같으니까, 또 사자, 미, 중, 한, 북, 이 사자 회담에 대해 의향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 대답을 안 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북한, 미죠. 그러니까 요런 거 패싱 우려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사드 관련 보복이나 이제 중국의 한한령 같은 게 상대적으로 이제 분위기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게 완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 관련도 연결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성명서를 이제 미리 준비하잖아요, 실무진들이. 근데 한중일은 각각 동상이몽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 9일날 있는데 뭔가 여기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의 각 부처들, 모든 부처들이 남북 경협 TF를 좀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하나하나씩 나오죠. 그 뉴스에 따라서 테마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에 분주하다. 자, 근데 북한 비핵화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국내외 논란이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문 교수께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논란이 막 돼버렸죠. 근데 어쨌든 만약 이런 게 뭐 주둔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감축이나 이런 게 되면 또 이제 주식의 관점에서는 뭐 평택이라든지 뭐 그쪽 지금 DMZ 관련으로 부동산 갖고 있는 주식들이 움직이듯이 뭐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평택이나 뭐 동두천 뭐 이런데 또 땅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주가가.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지금. 미리 이거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뉴스를 저희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테마를 계속 이렇게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죠. 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뭐 철도, 대북송전, 가스관, 비료 뭐 이렇게 있었고, 제가 이제 방송 드린 사이에 자원개발이 또 한 번 움직였죠. 5월 4일날, 그죠? 또 비료도 한 번 움직였고, 그죠? 건설, 신재생 이게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 지난 방송 전까지의 테마인데, 남북경협주 최신 동향을 보시면 기존 남북경협 테마 내에서 새로운 종목이 등장하는 추세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던 게 더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가니까 또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개를 드릴게요. 자, 남북경협 기존 테마에 이제 신규 종목을 추가하면 일단 이 뭐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 대북송전, 가스관, 비료, 백신인데 역시 이 중에 현재 파급포크가 가장 큰 건 철도랑 비료, 백신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철도에서 리노스, 이제 요런 종목이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S트래픽. S트래픽은 작년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 교통 관련 솔루션 하고 있죠. 철도 뭐 솔루션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비츠로시스, 철도 차량 원격 진단 시스템을 제작하는 업체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모개발은 뭐 이런 거 토목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뭐 푸른 기술, 이제 그 뭐 IT 관련 기계 부품을 제작하는 거고, 또 현대 정보 기술, 뭐 이런 이제 통신 관련주 이런 것도 이제 철도 관련으로 경험이 있던데 이런 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테마에서는 이런 게 이제 새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 게 뭐 또 가는 게보다 이런 게 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가 뭐 또 보시면 새로운 이제 기존 테마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자, 자원개발이 또 한 번 움직였죠, 이번 주에. 그래서 에버다임이 움직였고요. 또 보시면은 EXT, T플렉스 뭐 요런 게 있습니다. 그 보시면 자, 종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참 평소엔 보기 힘든 그런 종목인데, 이제 뭐 에버다임은 그거죠. 그 타워크레인이죠. 타워크레인. 그 다음에 이제 EXT, 그 북한의 기초지반 분야 기술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이제 올랐고요. T플렉스, 북한 히토류 개발 기대감이죠. 히토류 반도체 만드는 데 쓰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꼭 실제로 연관되기보다는 이제 세력이 이 시기에 맞춰서 올리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런 종목이 또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아시아 시멘트 유니온은 새롭게 이제 시멘트에서 새로 들어왔고, 한라, 상강, 앵한티, KC건설은 이제 건설이죠. 대형 건설사도 가지만 이제 중소형 건설사도 이렇게 새롭게 등장을 했다. 또 신재생 에너지죠. 이제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유니슨이랑 뭐죠? CS 윈드 정도인데, 신재생 에너지도 보시면 S에너지,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업체죠. 태양광 얘기는 없고, 이제 정부에서는 풍력단지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GNC 에너지도 보면 이제 바이오가스, 비상발전기 국내 1위 기업이기도 하고, 바이오가스 관련, 이제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성 ENG도 태양 에너지 이제 모듈 업체고요. 뭐 대성 파인텍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기존의 신규 종목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웹스. 또 웹스도 DMZ에서 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웹스는 어떤 종목이냐면, 평소에 저도 이렇게 막 다루지 않는 종목이라 좀 찾아봐야 됩니다. DMZ북은 이제 환경 정화 사업, 그쵸, 뭐 이렇게 하면 환경도 정화해야겠죠. 그래서 수주 경험이 부각되고 있다. 뭐 이래서 또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뭐 차트를 통해서, 요새는 좀 차트를 자세히 보셔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트를 좀 보고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경협주 최신 동향,
이제 첫 번째가 기존 남북경협 테마 내에 새로운 종목이 등장했다라는 거랑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새로운 남북경협 테마가 또 뉴스에 따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나온 게 산림개발, 도로건설 등인데요. 또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나온 거 산림개발 이번 주에 나왔죠. 건자재, 북한도로, 통신, 의료전 다 이번에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자, 일단 산림개발 선창산업, 국일제지, JC케미칼, 신풍제지, 세하, 한솔홀딩스, 한창제지, 깨끗한 나라입니다. 최근 이제 30% 이상 급등 중이고요. 대북제재가 이제 무관한 어떤 남북경협 1순위로 산림개발, 북한이 그걸 원한다. 뭐 요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좀 약간의 여러분이 보시기에 낯설은 종목, 대부분 제지주예요. 근데 JC케미칼은 뭐 인도네시아인가 거기서 뭐 이렇게 조림 산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종목들 보시면 나머지 뭐 제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중요한 게 건자재입니다. 건자재 건물 짓고 뭐 하면 여러 가지 건자재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한솔 홈데코 이건산업이랑 뭐 한국유리 뭐 요런 게 상한가를 갔고요. 그죠? 건자재. 그 SY 패널 이것도 말 그대로 이것도 패널이거든요. 이거 삼목 에스폼, 원하이텍, 덕신하우징, 제일테크노는 데크플레이트입니다. 이제 거푸집 건물 지을 때 그래서 요거는 약간 떨어지긴 하죠. 도로 건물로 짓긴 하지만 건물 질 때 이렇게 시멘트로 먼저 이렇게 막 틀 잡잖아요. 이제 그런 게 데크플레이트인데 뭐 이런 것도 좀 움직인 것 같고. 뭐 이런 게 이제 건자재로 움직인 것 같다. 근데 건자재는 더 확산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건자재도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자재 종목에서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30% 이상 급등 중이고 북한 주택인프라, 북한 도로 관련으로 또 이제 급등이 나왔죠. 도로 SG, 도로 유지보수 뭐 이런 거 하는 데죠. 그래서 핵심 자재인 아스콘 사업을 하는 데고. 스페코 원래 이거 방산주인데 여기에 뭐 싱크홀 관련으로 뭐 이제 아스팔트 관련 뭐 여기 있습니다. 그 가다가 이제 도로 꺼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다스코는 뭐 동아 에스테로 가드레일하고 예전부터 쭉 가고 있는 거. 이게 아마 남북 경협 중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코리아 S입니다. 이건 교량형 케이블 제작. 그러니까 다리 만들면 이렇게 교량 이어주는 그 케이블들 있잖아요. 큰 철들. 다리 지탱해 주는 거. 그거 만드는 겁니다. 요게 또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입니다. 브레인 콘텐츠입니다. 참 난생 처음 보는 거죠. 자, 북한 ICT 특구에 뭐 나노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갔고요. 삼지전자 FR텍은 그거죠. 저희 통신 부품주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또 20% 이상 급등 주고 의료 지원도 있습니다. 신풍제약, 조야제약, 녹십자. 신풍제약은 뭐 대북 말라리아 구충제를 지원한 경력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빈혈약, 조화제약은 빈혈약 이런 거고, 백신은 뭐 이제 그 녹십자죠. 국내 1위 백신 업체죠. 이렇게 해서 있어서 이제 각각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런 게 이번 주 한 주에 새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테마에 새로 나온 것도 있고, 기존에 이게 새롭게 테마가 나오는 것도 있고, 여기서 뭐 계속 올라갈 종목이 있고, 여기서 나올 종목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좁힌 것만 해도 한 해봤자 5, 60분이 안 되잖아요. 종목이. 근데 우리가 코스닥, 코스피 합치면 2200 종목 되죠. 거기서 이렇게만 좁혀도 굉장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 매매를 하실 분은. 이렇게 해서, 신규 테마까지 한번 뉴스와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매매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더 이상 낡은 테마 하지 말란 말씀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낡은 테마에서도 압축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테마 지금 소개해 드린 거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에 더 어떻게 검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빨리 따라붙어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눌림목 찾아서.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이제 짧게 1박 2일, 2박 3일 길게 갖고 갈 필요 없는 거죠. 짧게 끊어서 매매하고, 이제 종가가 플러스해야 되고, 음봉이 나온 종목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 단봉인 거. 아주 긴 봉 말고, 단봉일 때 눌림목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차트, 뭐 눌림목 차트, 아마 지난 방송에 제가 5월 증시 이벤트인가? 거기서 설명을 드렸죠. 이따
둘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 경협 최신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남북 경협주 투자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이 세력주예요,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주식은 아닙니다. 세력주는 주가 급등 시 유상증자, 무상증자, 시비 반응 등 이제 그 대기업 오너들이 이런 거 갖고 이제 악재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막 고점이 따라 올랐다 딱 샀는데 무상증자 터졌어. 장 끝나고 공시 떴어. 그럼 훅 빠지잖아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짧게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점에 이런 종목 중에 유상증자 뭐 이런 거 경력이 있는지, 시비 발행한 경력이 있는지, 뭐 있는지 이런 거 꼭 체크하셔야 된다. 종목을 선택하실 때. 왜냐하면 그 코스닥 종목의 또 일부분 이런 세력주는 그 오너나 뭐 이런 사람들이 기업 경영을 잘 생각하지 않고 뭐 이거 갖고 주가 갖고 이렇게 쟤보다 젯밥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손절 라인을 반드시 정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잘못 물리면요, 수년간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고, 또 이런 게 자신이 없으면 주식 투자를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데 주식 막 빠져요. 지금 이제 주식이 올라가보다 빨라 빠질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주식을 예전에 100주 살 수 있는 거 120주 살 수 있는 거 130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종목 다시 산다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남북 경협에 대한 최신 동향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코스피 현황 한번 보시죠. 이게 18년 1월부터 5월까지 차트입니다. 쭉 이제 대강 그림이 보이시죠? 그래서 2월부터 시작된 급락, 2월 초에 급락됐잖아요. 그 금리 발작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2,500선을 못 뚫고 수렴형으로 가서 뚫으나 했으나 급락이 나왔죠. 외국인 매도가 이게 나와서 이렇게 지금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제 지수는 못 갔지만 북한 인프라 개발 기대감에 이제 개인 매수세가 대거 유입됐습니다. 코스피에. 그래서 건설 기기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어찌 보면 지금 장세는 지수는 못 가지만 개인한테는 나쁘지 않은 장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전 고점이 2,500을 돌파하려고 했으나 이제 외국인 기관 매도세로 증가를 실패했다 해서 이번 주 이렇게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이것도 북한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 대원 이런 거 안 따지죠, 지금. 건설 관련은 다 올라가고 있죠, 건재들까지. 기계도 경협 기대감은 굴삭기 이런 거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DY 파워, 두산 인프라 이런 거. 그다음에 철강, 무슨 스틸 이런 거 다 지금 가스관 엮여가지고 가고 있죠. 하이스틸 이런 거. 그래서 철강 쪽에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는 안 좋지만 이런 세부 종목은 좋다. 좋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3주간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3월 4주차 올라갔다 내려 이렇게 횡복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다. 특히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오지 않죠. 제가 계속 돌아오기 힘들 거라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북미 회담에서 진짜 잘 돼서 외국인이 사지 않는 이상 외국인은 지금 사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증시를. 그러니까 대형주가 가기 어렵다, 코스피가. 결론은 코스피 대형주는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사질 않는다. 그러니까 힘든죠. 그러니까 살 게 없는 거예요, 코스피에서.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고 개인만 사지 않습니다. 저기에다 남북경협주 사는 거죠. 건설, 기계 이런 거. 그래서 지수 상승을 이끌 주도업체와 부재하고 중립투자. 중립이라는 건 이제 남북경협 관련은 건설, 기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인프라 개발 수혜주 중심으로 개별 종목별 짧은 대응을 하시라.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종목이든 30%, 40% 이렇게 60% 이렇게 아주 경협 세력주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주식에서 20% 이상 시세가 쭉쭉쭉쭉 3%, 5%, 7%, 8%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장세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배트를 짧게 잡으라고 계속 2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목표 수익률을 반으로 줄이시라고. 이제 특히 없는데 한번 봤어요. 외국인이 지난주에 뭘 사고 팔았나. 특별한 거 없습니다.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ETF나 사고 좀 팔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 밀려 들어오는 돈, 이렇게 사고 팔아서 이렇게
차익거래나 하고 뭐 이러는 거죠. 특별히 뭐 종목을 매매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순매수 종목에서 뭐 종목 중에 좀 괜찮은 종목, 눈에 띄는 종목 뭐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없잖아요. 뭐 현대차나 조금 있을까? 자, 되고, 자, 코스닥 보시죠. 증시는 솔직히 남북경협주 빼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쌍봉 형태로 밀렸죠. 이번 주에. 그죠? 증시 하락을 했고. 그냥 뭐 간단히 코스닥은 테마다. 남북경협.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회계 처리 논란이 있었죠. 그 바이오 거품 논란 계속되고. 남북경협 기대감이 이제 남북경협주 수급이 쏠린다. 주가는 쌍봉 형태로 계단식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또 계단식 하락이 더 명확하게 보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다. 특히 이제 거래대금이 5조 원에서 6조 원대로 증시 활력이 부족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거래대금이 8조는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도 줄어들었어요. 유입된 게. 코스닥으로 들어오는 돈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또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기성 자금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남북 한쪽으로 쏠리면 한쪽은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건 코스피랑 똑같습니다. 수혜 중심으로 짧게 대응하셔야 된다. 여기도 뭐 외국인 사시는 거 뭐 특별히 없습니다. 자, 금융투자도 뭐 특별히 없습니다. 자,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보시도록 하시죠. 자, 어두운 증시 환경, 매크로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뭐 환율도 안 좋고 금리도 우리한테 불리하고, 그래서 오직 남북 경협주만 질주 중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월 FOMC가 금리가 동결했습니다. 뭐 예상대로 동결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FOMC가 금리를 올리는데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금리를 올려도 되느냐, 또 올리면 어떤 속도로 올려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이제 FOMC가 고민하는데, 이번 FOMC를 통해서 경기가 여전히 미국은 좋다라는 확신을 했고, 또 물가가 거의 2.0의 거의 관리 목표인 금리 속도를 좌우하는, 인상 속도를 좌우하는 인플레이션이 2.0에 거의 도달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자신감을 확보하니까 연초에는 3번이었는데 올해 총 연 4번, 지금 한 번 했잖아요. 6월에 한 번 할 거고 하반기에 2번 할 거고, 그래서 총 4회를 이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4회를 하게 되면요, 금리가 2.5%까지 올라가요. 저희 지금 몇이에요? 1.5죠. 그럼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반기에. 1.0씩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에 아주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못해도 2.0, 2.25까지는 갈 거다, 금리가 올해. 그러면 금리가 오를 거기 때문에 뭐 이건 번외 얘기지만, 대출을 받으실 분은 금리가 좀 더 올라갈 거 생각하고 이자를 더 낼 거 생각하고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냥 뭐 번외로 말씀드립니다. 자, 얼어붙은 바이오, 얼음 바이오 핫하는 경협주. 자, 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논란이 있고, 여기 바이오 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이제 그나마 남은 주도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남아있던 투기성 자금이 경협주로 쏠림이 되는 거죠. 한 번 튀면 뭐 20%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죠? 자, 이제 관심이 많았던 삼성전자입니다. 드디어 이제 액면 분할 후에 국민주로 5만원대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개인이 사전에 엄청 샀습니다. 액면 분할하기 전날. 그리고 하고도 많이 샀는데 수익률은 별로 안 좋죠, 아직. 뭐 마이너스 한 7, 8%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시장 주도주는 여전히 부재다. 시장을 이끌 사람이 없다. 얘가 가야 ETF 뭐 레버러지라도 사서 돈을 벌 텐데, 일반 투자분들이. 근데 지금은 뭐 없는 거죠. 자,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합니다. 여러 가지 뭐 차이나 패션 이런 걸 우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허용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한국 여행을 해제한 그 중국 도시가 이제 추가로 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화장품주가 잠깐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전면적인 허용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 관련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증시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틀려지진 않아요. 증시는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로 하향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코스닥 개별 종목 테마 중심으로 접근하시고요.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번 주 주요 이벤트지만 뭐 여러 이견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 줄 영향은 크게 적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시장의 돈 한정적입니다. 지금 돈이 쪼그라들었죠.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한쪽을 사면 한쪽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둘 다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테마별 남북경협 5G의 빠른 특히 이제 남북경협 순환매의 이제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쉬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의 그 투자 철학에 대해서 꼭 이제 왜 제가 남북 그 경협주를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건요, 저의 투자 철학이요. 결대로 매매하라기 때문에. 어떤 이제 결이 있죠. 제가 늘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왼쪽으로 흘러가면, 나도 왼쪽으로 가야 수익이 나는 거지. 시장이 왼쪽으로 갈 때, 내가 오른쪽에 서 있으면 수익이 날 수 없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북경협주, 지금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북경협주 외에.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하시려는 분은 남북경협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쉬실 수 있는 분은 쉬시고. 근데 나 매매를 계속 하겠다는 사람은 남북경협주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제가 평소에 뭐 이런 테마주 이런 거 설명 많이 안 하는데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결대로 매매하라는 게 저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왼쪽으로 흐르면 나도 왼쪽으로 가고, 시장이 오른쪽으로 하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시장은 항상 두렵고, 시장은 나보다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시장은요, 진짜 무서운 게, 단 한 번의 용서도 없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면요, 절대 용서가 없어요. 한 번도.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매매하실 분은, 이제 제가 그래서 남북경협주나 테마주를 원래 이런 거 급등주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저도 이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가급적 이런 거 설명 안 드리는데 어쨌든 저가 이제 주기적으로 방송을 하기로 했고 그것도 기다리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남북경협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결대로 매매하라는 저의 이제 투자 철학, 항상 이게 저의 투자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오늘 짧게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자, 5월 13일 방송 안내입니다. 주간 시체크 5월 3주차 방송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